출근하는 15억 남자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신 거죠? 요즘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보면 5억, 10억이라는 숫자가 너무 쉽게 등장합니다. 1억이라는 돈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정도니까요. 내용을 들어보면 정말 본인이 힘들게 벌어서 하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조회수를 끌어올리기 위해 자극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조금 씁쓸하기도 합니다. 순수하게 연봉 2,4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 월 100만 원씩 저축한다고 해도 1억을 만드는 데는 무려 8년 4개월이 걸립니다. 그것도 월급의 50%를 꾸준히 저축해야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1억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저는 7천만 원을 만드는 데만 정확히 1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쓸 거 다 쓰면서 모은 돈이 아닙니다.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것을 많이 참고 아끼면서 저축했습니다. 물론 20년도 더 지난 이야기지만 당시에 7천만 원은 지금으로 치면 1억 정도의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첫 1억을 만드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돈을 모으고 자산을 만들어 오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첫 1억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다음부터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1억을 만들었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투자하고 다시 자산을 어떻게 키워가느냐에 따라 5년 뒤, 10년 뒤의 모습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힘들게 첫 1억을 만들고 나서 갑자기 소비를 늘리거나 남들이 좋다는 투자처에 한 번에 큰 돈을 넣어버리면 그동안의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1억을 만들었다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 라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7천만 원을 만들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돈을 모으면서 몇 가지 원칙을 꾸준히 지켜왔습니다. 첫 번째, 저축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세요. 1억을 모으기까지 꾸준히 저축했다면 1억을 만든 순간 그 습관이 멈추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저축액을 크게 늘리지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최소한 지금까지 해왔던 저축 수준은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소비는 필요합니다. 돈을 모으는 이유가 결국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저축 자체를 포기해버리면 다시 1억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첫 1억을 만드는 과정에서 얻은 가장 큰 자산은 돈을 모을 수 있는 습관과 마인드를 만든 것입니다. 그 습관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자산을 공부하고 분산하세요. 돈을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이 돈을 어떻게 굴릴 것인지 공부해야 합니다. 예금과 적금만 할 것인지, 주식과 ETF를 할 것인지, 채권을 편입할 것인지, 부동산을 공부할 것인지 사람마다 정답은 다릅니다. 저는 20, 30대에 부동산 투자를 공부하기 위해 유명한 부동산 강좌를 찾아다녔고 경매 공부를 위해 스터디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부동산과 주식의 분산에 투자했고 비중은 대략 부동산 9, 주식 1 정도였습니다. 만약 지금의 제가 다시 1억을 가지고 시작한다면 저는 나스닥과 S&P 500 같은 ETF와 경매와 부동산도 함께 공부하면서 적절하게 분산할 것 같습니다. 경매는 수도권만 볼 필요도 없습니다. 지방에도 입지가 좋은 지역과 좋은 물건은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들이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해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위험 수준에서 투자해야 합니다. 특히 어렵게 모은 1억을 한 번에 한 곳에 넣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를 벌었느냐보다 치명적인 손실을 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억을 2억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1억을 5천만 원으로 만들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 소득을 늘리는 데 집중하세요. 자신의 몸값을 높이세요. 1억을 모으기 전에는 어떻게 아낄까가 중요한 질문이었다면 1억을 모은 다음부터는 어떻게 더 벌까라는 질문도 함께 해야 합니다. 업무 능력을 키우고 이직을 고민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가능하다면 부업이나 추가 소득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산을 키우는 데는 저축률도 중요하지만 결국 소득의 크기와 지속 기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1억을 만든 사람이 소득을 조금씩 높여가면서 계속 저축하고 투자한다면 자산을 키우는 속도도 점점 빨라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절대 큰 실수를 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까지 자산을 만들어 오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낀 부분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보다 부를 지키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1억을 모으는 과정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1억을 모은 순간부터 더 큰 수익을 내고 싶어 합니다. 코인으로 크게 벌어볼까? 레버리지를 써서 투자해볼까? 물론 성공하면 빠르게 자산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실패하면 몇 년 동안 모은 돈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이 얼마를 벌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급해지면 안 됩니다. 투자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수익률이 조금 낮은 것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설 수 없을 정도의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1억을 모았다면 조급하게 10억을 만들려고 하기보다 1억을 지키면서 2억으로 만드는 방법을 차분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1억을 모으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자산을 만들어 오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고 막막합니다. 첫 월급이 150만 원이었던 저에게는 더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저축한 돈이 생기고 그 돈으로 투자를 하고 투자한 자산에서 수익이 발생하고 다시 그 돈이 새로운 자산을 만들어냅니다. 그때부터는 내 월급만으로 자산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자산도 나를 위해 일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투자에는 항상 위험이 따릅니다. 그래서 더더욱 첫 1억을 만드는 과정에서 치밀하게 공부하고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과 절대로 비교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절대로 비교하지 마세요. 인터넷에서는 30대에 10억을 만든 사람도 있고 20억을 만든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인생과 내 인생은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남보다 빨리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든 자산을 잃지 않고 꾸준히 키워가는 것입니다. 첫 1억을 만들었다면 이미 정말 어려운 한 가지를 해낸 것입니다. 돈을 모을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고 1억을 만들었다는 것은 돈에 대한 마인드와 습관도 많이 성숙해졌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1억을 기반으로 2억을 만들고 3억을 만들고 5억을 만들고 10억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천천히 가도 됩니다. 대신 멈추지만 마십시오. 첫 1억은 돈으로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습관과 인내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여러분의 다음 1억을 만들어 줄 겁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제 생각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